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딸기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싶어가지고 봄을 막 기다리고 또 수박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여름 막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. 요즘 사람들은, 젊은 사람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, 요즘은 딸기 제철이 세상에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봄까지 쭉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생각해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종종 딸기 애호가들 중에서는 겨울 딸기파, 아니야 난 봄 딸기파, 이렇게 이 파가 나뉘더라고요. 겨울 딸기가 더 좋다는, 봄 딸기가 더 좋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. 겨울 딸기, 봄 딸기 두 가지 모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겨울 딸기는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은 편이어서 신맛 어려워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. 겨울에 수확하는 딸기는 낮은 온도에서 한 60에서 한 70일 정도 서서 있기 때문에 당분이 그 안에 축적되는 시간이 긴 편입니다. 축적되는 양분의 양도 많고 또 과육의 크기도 크고 단단해지게 되죠. 반면에 봄철에 나는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. 농촌진흥청의 그 실험 결과인데요. 재배 온도가 따뜻해질수록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증가했고 그 외에도 비타민C, 페놀 함유 이런 함량이 높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겨울 딸기의 단맛 대 봄 딸기의 항산화 성분,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? 저는 그냥 겨울 딸기, 봄 딸기 모두 다 사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디 파세요? 겨울파? 봄파? 그런데 이런 딸기 사랑이 자그마치 선사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? 저는 놀랐어요. 우리 인류가 채집 생활을 하던 그 선사시대부터 야생 딸기를 먹은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. 고대 로마에서는 딸기를 식용이 아니라 약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. 우울증, 또 의기소침, 염증이 있을 때 또 통풍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추천되었다고 합니다. 14세기에 그 프랑스의 병원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약용으로 판매됐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던 과일이 바로 이 딸기였다고 하는데, 그래서인지 이 중세 유럽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과일이다라고 또 불리우고 있고, 또 북유럽에서는 결혼의 여신한테 바치는 과일이 바로 이 딸기였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실제로 이 딸기에는 소염 진통작용이 있는 메틸살리신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, 그다음에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,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칼륨,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먹게 되면 왜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신경계를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딸기의 성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선가 이 딸기 향, 생딸기 향만 풍겨와도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? 막 너무 부자 된 것 같고 행복해지지 않으세요? 사실 향하고 맛에 가려진 딸기의 진가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딸기 90%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, 칼륨, 철, 비타민C 이런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데, 특히 겨울 딸기에는 비타민C가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80mg 정도 들어있어요. 같은 양의 귤에는 44mg 정도가 들어있으니까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수치를 자랑하는 게 딸기예요.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이 딸기 한 알이 약 한 20g 정도라고 치자면 딸기 매일 7알 정도만 여러분들이 드시잖아요. 그럼 비타민C 1일 권장량 100mg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. 7알만 드신다 하더라도 칼로리는 39칼로리밖에 되지 않고, 또 당지수, GI 지수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로는 정말 이만한 과일이 없습니다. 당뇨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요. 딸기는 정말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한 과일이기도 하죠. 항산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. 딸기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성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딸기의 항산화 성분 첫 번째가 엘라직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입니다. 항산화, 항염증 역할도 하고 특히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인데, 이 딸기에는 엘라직산 함유율이 다른 과일류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엘라직산이라고 하는 건 딸기 씨에 많아요. 씨. 그러니까 딸기 씨도 여러분 잘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. 씨, 왜 이래? 이걸 투덜 드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. 두 번째, 딸기의 피세틴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거든요. 이 피세틴은 당뇨 합병증,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근데 딸기에 있는 이 피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노화하고 관련된 신경계 질환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성분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파괴를 억제하고 또 항염증
작용을 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준다는 사실은 사실 연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딸기에 붉은색을 내는 천연색소 안토시아닌은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항산화 성분이잖아요. 눈도 보호하고 안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진통 소염 효과도 뛰어납니다. 그래서 그 고대 그 로마 사람들이 염증이 있거나 또 통풍이 있을 때 약용으로 딸기를 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. 이 외에도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.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기분 좋아지는 음식 소개시켜 드릴 때 딸기 말씀드렸잖아요. 우울감을 예방하는 엽산, 비타민 B, 또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펙틴 성분도 이 딸기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정말 너무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과일이죠. 이런 딸기 정말 매일매일 먹으면 정말 좋긴 한데 단점은 만지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씻기만 해도 벌써 확 물러버리잖아요.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과일이기도 합니다. 다음 시간엔 제가 딸기 제대로 씻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제가 오늘 말이 좀 빨랐는데 이 딸기 씻어놓고 오래되면 또 물르고 꼭지까지 다 따놨는데 막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빨랐니 속도가 막 발음이 막 안 나와가지고 좀 혀 짧은 발음을 했습니다. 이해해 주세요. 매력 부자 딸기 때문이에요.